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6일 이후 5개월여 만에 800명대로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노마스크 정책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을 막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훌륭한 연설이라고 호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내공 없는 어설픈 흉내내기라고 호평했습니다. 당정이 역대 최대인 33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이 김포와 부천을 잇는 이른바 김부선으로 최종 확정돼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울 강남 연결은 무산됐습니다. 대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GTX-B 노선을 함께 이용해 서울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내륙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새 거리 두기를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8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내일부터 2주 동안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56명으로 하루 전 같은 시간대보다 214명이 더 많습니다. 현 추세를 고려했을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최종 확진자 수는 800명 안팎, 많게는 8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이천의 대학 입시 기숙학원에서 14명, 경기 광명의 탁구 동호회와 관련해선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 한 음식점에서 시작된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이 경기도와 인천 지역으로 번지며 지금까지 162명이 확진됐습니다. 거세지는 확산세에 새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두고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을 집중하여 수도권에 대한 특별 방역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영업 중단 조치가 사라진 만큼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선별 진료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1차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 역시 철회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방역이 확보된 국가끼리 격리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한 여행안전권역, 이른바 트래블 버블의 첫 사례로 사이판이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사이판과 트래블 버블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으로 앞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여행객은 격리기간 없이 사이판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일부 항공사가 다음 달 24일부터 사이판 노선을 재개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사이판 관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에 있는 공관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국 입국용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첫날에만 신청이 5천 건 넘게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산 백신을 맞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는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맞고도 의사 20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산 백신의 효능을 두고 물백신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들을 매장하는 묘지에 또 한 사람이 묻힙니다. 주변엔 새로 만든 묘비가 즐비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5만 7천여 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습니다. Tapi rumah sakit nggak ada tempat kan, penuh, kasihan. Dia stroke, dia kan harus pakai oksigen. Oksigen habis di rumah sakit.
Makanya dibawa pulang, kita beli oksigen sendiri di rumah. Jadi dirawat di rumah. 의료진도 950명 가까이 희생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는 지난 5개월간 최소 20명의 의사가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맞은 백신은 중국산 시노백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66%나 되는 칠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칠레 역시 중국산 백신을 주로 맞았습니다. 이처럼 중국산 백신의 효능에 의구심이 제기되자 중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효능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世卫组织呢已经将中国的有关疫苗批准列入了紧急使用清单，充分证明中国的有关疫苗的和技术路线的安全性。 지난 1일 시노백을 긴급 사용 승인한 WHO는 시노백의 중증 예방 효과가 100%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물백신 논란이 있는 와중에도 인도네시아는 시노백 접종 대상을 12살부터 17살까지 청소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등록할 예정이고 이 지사는 내일 출마 선언도 앞두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 마감일에 맞춰 당내 대진표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는 대리인을 통해 추미애 전 장관은 직접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어제와 그제 등록을 모두 끝냈습니다. 중간에 피곤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완주한다는 게 제 의지입니다. 대선 기획단에 의견은 제출을 했습니다. 뻔한 구도의 TV 토론 방식, 묻고 많은 일문일답식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후보들에게 경선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경선 기획단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 관련된 의결을 내일 3시에 열리는 회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연설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빈 공간을 TV 토론회가 채워야 되는데 대진표 완성과 경선 방법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도 시작된 모습입니다. 단일화를 예고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공동 행보의 첫 장소로 봉화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 등은 나란히 최문순 강원도지사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권 지지율 1위의 이재명 지사는 수도권 백신 우선 접종 등 정책 메시지를 내며 나홀로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4일의 휴일이 추가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임명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오늘 예정됐던 공군참모총장 취임식이 연기됐습니다. 총리실은 박 내정자의 임명 안건이 인사혁신처에서 넘어오지 않아 어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내정 전에 살피지 못했던 사안이 불거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또다시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문제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고위 임원이 미국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현직 상무인 이 임원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사위였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박모 상무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가방에 마약류를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해 7월에서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지인과 마약류 소량을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취급한 마약은 엑스터시와 대마입니다. 사회적으로 유통시키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용을 위해서 조금 가져온 것이라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언론 보도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알려지고 박 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맞사위라는 사실까지 전해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 18일 재판에 처음 출석했는데 회사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정상 출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박 씨 본인이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대변인직 사퇴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윤석열 캠프 측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찰은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수산업자 A씨가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겁니다. 그런데 A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논설위원은 윤 전 총장의 대변인 업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돌연 자진 사퇴했는데 경찰 수사가 사퇴의 배경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씨는 한 방송사 기자 B씨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B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를 빌미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입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과 기자 B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 측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경찰이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로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가 숨진 아들과 함께 있었던 친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CCTV 공개하라! 서울 반판강공원에서 숨진 고 손정민 씨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여 만에 경찰이 내사 종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손 씨 죽음에 타살 혐의점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경찰은 그간의 수사 사항, CCTV 영상,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종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정급 경찰, 변사사건 전문교수, 변호인 등이 참여하는데 손 씨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4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습니다. 손 씨 사망과 관련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경찰은 강력팀 1개를 남겨 손 씨의 최종 행적과 추가 증거 등은 계속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손 씨 유족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손 씨 아버지는 지난 23일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도 4시간가량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검찰은 경찰이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넘기자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 17일 정식 재판 절차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불법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고 이 부회장은 정상적인 치료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훈처가 6.25 전쟁 흥남 철수작전 당시 큰 공을 세운 미 해병대 대령의 후손에게 의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 나눔의료 1호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건데요.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건한 묵념이 시작되자 미국인 네드포니 씨 가족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네드포니 씨는 국가보훈처 보훈 나눔 의료 1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네드 포니 씨의 할아버지 에드워드 포니 대령은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작전 영웅이었습니다. 전투 역사상 최대 규모 민간인 해상 탈출 작전인 흥남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흥남에 발이 묶여있던 피난민 약 10만 명은 덕분에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손자인 네드 포니 씨는 아내와 함께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받는 의료 지원금은 암투병 중인 아내 치료에 쓸 예정입니다. This incredible friendship that started 71 years ago. And all the great people actually saved Jodi's life. And we are so grateful for everything. 감사합니다. 보훈처는 나눔 의료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신종 테러가 바로 드론을 활용한 테러입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을 텐데요. 이 드론 테러에 대비한 경찰의 대규모 공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공대가 드론을 재민건으로 저격합니다. 재민건은 드론의 전파를 교란하는 장비입니다. 드론이 떨어지며 불꽃이 튀고 방호복을 입은 화생방 요원들이 출입 통제선을 만듭니다. 재빨리 출동한 특공대 화생방팀은 독성 화학물질을 탐지하기 시작합니다. 드론 발견부터 저격, 화학물질 탐지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여 분. 서울 상공에 화학물질을 뿌리는 드론이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 대비한 경찰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방청, 한강유역환경청 등도 참가했습니다. 드론이나 화생방 물질을 이용한 테러는 복합 테러로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는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오늘 6개 기관이 합쳐서 공동 대응하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합동훈련은 드론을 이용한 폭발물 테러 대응, 인질 구출 상황 등 3가지 상황 대비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국제적으로 드론 이용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미국의 미스 USA 네바다주 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우승했습니다. 미스 USA 본선에 진출하는 첫 트랜스젠더가 됐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왕관을 쓰고 오른손을 높이 든 미스 USA 네바다주 대회 우승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드레스를 입은 필리핀계 트랜스젠더 여성인 27살 카탈루나 엘리케스입니다. 21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네바다주 대표가 된 엘리케스는 11월 열리는 미스 USA 본선에 나가는 최초의 트랜스젠더 여성이 됩니다. I'm the first trans woman and a trans woman of color. And it's time that our voices are heard. 모델로 일하는 엘리케스는 성 정체성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괴롭힘과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차별 문제를 알리기 위해 미인 대회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That's something I felt growing up, and that's the last thing that I would want anyone to feel. So if I could have and give that to someone, I think it's an amazing time of my life. 엘리케스는 차이가 능력을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케스가 미스 USA 대회에서 우승해 미국 대표로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나서게 된다면 2018년 스페인의 안젤라 폰세 이후 미스 유니버스에 출전하는 두 번째 트랜스젠더가 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미국에서 눈길을 끄는 피서객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왔다는데요. 누군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해변에 사람들 사이로 곰이 보입니다. 피서객들이 데려온 개는 봤어도 해변에 곰은 처음인데요. 심지어 한 마리가 아닙니다. 어미곰이 새끼곰 3마리를 데리고 왔다고요. 어미가 해변을 걷는 사이 새끼들끼리 장난치는 모습이 우리랑 별반 달라 보이지 않죠? 요즘 캘리포니아 전역이 불볕더위에 시달린다고 하던데 더위를 참지 못한 곰이 해수욕을 즐기러 온 모양이네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주유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빨간색 자동차 한 대가 벼랑간 달려와 주유기에 부딪힙니다.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주유소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충돌 직전 근처에 있던 여성 한 명이 얼른 자리를 피하는 장면도 보이는데요. 뒷좌석에 4살과 5살 아이 둘을 태운 이 어머니가 운전한 거였다고요. 더 큰 가스 폭발로 이어지며 자칫 어마어마한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안전장치 덕에 천만다행으로 폭발을 막았다고 합니다. 반면 불의 고리에 위치한 코스타리카의 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강력했다는데 그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죠. 별안간 분화구가 펑! 미사일이라도 떨어진 건가 싶은데요. 코스타리카 북부의 린콘데라비에하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화산재 기둥이 공중 수백 미터에 이르기까지 치솟았는데 2011년 이후 가장 강력한 폭발이었다고요.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지만 화산재가 반경 수킬로미터에 걸쳐 비처럼 쏟아졌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세차게 퍼부는 소나기를 견딜 만한 튼튼한 우산 챙기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영남과 제주에 5에서 40mm, 그 밖에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겠고 또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공기 드러나겠지만 인천과 경기 남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 탁하겠습니다. 또 중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사이 그리고 또 다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영향으로 낮 동안에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질 수 있겠고요. 국지적으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는 소나기는 지역적으로 강수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 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21도 안팎으로 선선합니다. 서울은 21.6도, 대전 21.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습기가 더해지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요. 모레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후에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호남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